쇼트키 다이오드의 오늘은 특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문제를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00K에서 다음과 같이 값이 주어져 있다. 쇼트키 다이오드와 PN접합 다이오드의 역포화 전류 밀도를 구해보아라. 우리 쇼트키 다이오드가 PN접합 다이오드에 비해서 역포화 전류 밀도가 월등히 크다 그랬죠. 자, 어느 정도 커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차드슨 유효상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도핑 농도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궁의 확산계수, 전자의 확산계수,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의 수명이 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궁의 확산거리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 N타입 반도체에 있는 양궁의 농도,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 P타입 반도체에 있는 전자의 농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유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JST는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JST를 구합니다. 수식을 대입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 주어졌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 암페어 per 센티미터 제곱. 그 다음에 PN접합 다이오드의 역포화 전류 밀도 JS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구해보면 대략 마이너스 10의 11승. 거의 피코암파의 수준이죠. 그래서 이 두 비를 구해보면 10의 6승, 즉 역바이어스에서 커다란 전류 차이를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차이가 크죠. 역포화 전류 밀도가 10만 배인가요? 10만 배, 10의 6승이면 100만 배죠. 네, 100만 배네요. 100만 배가 더 큽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한 차이는 턴온 전압에 또 차이를 유발시킵니다. 우리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예제의 인자들을 이용해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10mA per cm 제곱의 순방향 바이어스 전류 밀도를 얻기 위한 그때 전압을 구해봐라. 자, 우리 이 전류 밀도 구하는 식에서 익스포넨셜 마지막 뒤에 있는 그 마이너스 1항이 있죠. 그 항을 무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VA에 비해서 이게 1이 월등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있으나 마나니까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쇼트키 다이오드에서는 순방향 전압은 이렇게 되겠죠. 익스포넨셜 함수는 지수 함수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 보면 요거 주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 10mA를 얻기 위해서 자 10을 넣고 대입하면 0.3mV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PN 다이오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JS 주어졌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었죠. 그 다음에 10A를 얻기 위해서는 0.682V.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1사분면만 그려보면 쇼트키 다이오드가 더 빨리 다이오드가 턴온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4mV에서 이미 이제 턴온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죠. PN 다이오드는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만 보면 턴온이 빨리 되니까 소비 전력도 줄어들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와 PN 접합 다이오드의 주요 전류 발생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쇼트키 다이오드는 다수 캐리어 디바이스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열전자 방출 요것보다 더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진 이 전자들은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수 캐리어의 열전자 방출이 되겠습니다. 그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QVA의 아까 무시한 게 요 일입니다. 그래서 총 쇼트키 다이오드의 전류 밀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N 접합 다이오드의
주요 전류 발생 메커니즘은 열전자 방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죠. 바로 소수 캐리어 확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졌죠.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상태 밀도 함수 곱하기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 전자 농도가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요 차이가 나죠. 열병의 상태에서는 이게 똑같았는데 이제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확산해 간다는 겁니다. 양공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있는 양공이 이렇게 확산해 가는 바로 소수 캐리어가 확산해 가면서 일으키는 확산 전류가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 발생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진성 캐리어의 농도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역포화 전류 밀도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 델타 파이의 지수함수에 비례하는 거고.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수 캐리어 디바이스라는 거, 이 다수 캐리어.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에서는 다수 캐리어 디바이스니까 확산 커패시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소수 캐리어들이 각각 확산해가지고 이렇게 확산해 가는데 여기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산 커패시턴스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 역방향, 순방향 스위칭 할 때 캐리어의 축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축적 시간이 뭐죠? 소수 캐리어가 전부 제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PN 접합 다이오드에 비해서 아주 빠른 스위칭 스피드를 갖습니다. 그래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거고 스위칭 시간은 피코 수준입니다. 이 PN 접합 다이오드는 나노 수준인데 나노세크, 피코세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 빠른 스위칭이 가능하니까 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턴온 전압, 높은 역포화 전류 밀도 이런 현상을 우리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에서는 사실은 다양한 전송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열전자 방출이 제일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전자 방출 하나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를 그려보면 이렇죠. 이게 배리어죠. 그 열전자 방출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터널링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자들이 요 배리어를 뚫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확산해 갈 수도 있죠. 양공도 확산해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공급식 내에서 양공이 이렇게 오고 전자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제결압전류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들은 양공의 전류는 이게 거의 캐리어 농도가 거의 이거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양공이 일으키는 전류 밀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양공이 전자와 결합해서 이렇게 확산해 가면서 재결합 전류 같은 것들은 매우 작고 이 터널링도 이 배리어 폭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전송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역방향 전압이 아주 강하게 걸려서 이게 이렇게 낮아지면 그때는 이제 얘기가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일단 쇼트키 다이오드에서는 지배적으로 이런 열전자 방출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전송 메커니즘이 있지만 대부분은 열전자 방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 안 한 부분인데요. 그 쇼트키 다이오드와 PN 접합 다이오드의 온도 특성이 굉장히 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설명해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실리콘으로 구성된 쇼트키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접합의 단면적이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역포화 전류 밀도는 각각 이렇습니다. JST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두 다이오드의 1mA의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순방향 전압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1mm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당연히 쇼트키 다이오드가 훨씬 더 낮은 전압이 되겠죠.
근데 온도가 350K로 올라가면 이 1mA의 전류는 얼마나 증가하겠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가 되죠? 온도가 350K로 가면 1mA였던 그 전류가 어떻게 증가하냐? 어떤 게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까? 답은 피엔 접합 다이오드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이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방향 전압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건 문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쇼트키 다이오드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피엔 접합 다이오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포화 전류 밀도 이렇게 되죠? 역포화 전류 밀도는 진성 캐리어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 앞에서 구한 거죠? 자, 유효 상태 밀도의 곱으로 표시되죠? 여기 온도항이 있었죠? 2분의 3승. 여기도 2분의 3승. 곱하면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역포화 전류 밀도는 온도 3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JS 350K일 때의 전류 밀도하고 300K일 때의 전류 밀도의 비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학 이해되겠죠? 저 이 식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350이죠. 이쪽에 350이 들어간다는 거, 300분의 350이 들어가는 거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앞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요거 익스포넨셜에 이렇게 분수는 마이너스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요 비율은 약 10의 제곱, 그죠? 10의 제곱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JS하고 350K일 때하고 300K일 때 비를 보면 350K일 때가 이 300K일 때에 비해서 100배 이상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전류 밀도가. 이거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I는 어떻게 되죠? 자, 접합의 단면적 곱해야 되고요. 아까 그 비율이 얼마큼 됐었죠?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뭐죠? 역포화 전류 밀도가 되겠죠? 역포화 전류 밀도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350K일 때죠? 350K일 때. 그럼 여기가 0.835 여기는 0.0302가 되겠죠? 이게 300K일 때는 0.0259니까 350K가 되면 여기가 0.030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전류가 7.632mA가 됩니다. 즉 PN 접합 다이오드는 300K에서 1mA였던 그 전류가 7.632mA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럼 쇼트키 다이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포화 전류 밀도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구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비율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는 이 앞에만 보면 됩니다. 이 앞에. 그죠? 요 앞에. 요거에 비례하죠. Q 파이 B0.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350K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앞으로 묶어서 아까랑 똑같이 정리해보면 분수는 빼기를 표현하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요 파이 B0가 문제에서 0.62로 주어졌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41.114. 그래서 전류 밀도를 구해보면 자, 접합의 단면, 전류죠. 전류 밀도가 아니죠. 전류는 접합의 단면적, 그 다음에 요 비율, 그 다음에 역포화 전류 밀도, 쇼트키 다이오드는 문제에서 10의 8승으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350K일 때 0.03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바로 순방향 전압. 그죠? 0.55V였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1.968mA.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면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PN 접합 다이오드가 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350K가 되면 이렇게 많이 뛰는데 역포화 전류, 쇼트키 다이오드에서는 1mA였던 게 뭐 한 1.968 정도밖에 안 띱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는 온도 3승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는 온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훨씬 더 크게 증가하겠죠. 바로 온도 특성이 이렇게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